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번 시간은 56페이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봐주실게.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6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치며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것 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개발법에 맡기고 있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 조달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이내 수립한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수업해 나가시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형 도면은 즉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된 특징에 있어서는 입안권자가 누구인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각각 구분해야 되고, 저 결정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하여튼 10일부터 하셨다고 하면 저게 잡히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본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또 요약점 넘어가십니다. 그 요약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만 저렇게 가늠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안과 관련된 사전 절차에 있어서 기초조사와 관련된 사항과 저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토지 외 환경성 검토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 생략 사유는 총 뭔지 모르지만 6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개는 절차 생략 가능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공람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하게 되는데, 우리 지지란 말이 머리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도 그냥 지지란 말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구속력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지역령은 고시한 날 바로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은 권고,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새로 결정되거나 변경되게 되면 종전에 진행하던 각종 공사나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공사 사업은 기득권 보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 잡아 놓습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지가조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리 숫자 3이라고 하면 시옷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엔 들지 않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옷 그리고 지가조정구역의 시옷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큼은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저기까지 해놓으시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두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0일부터 시작하시면 뭐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든 오늘 수업 과정에서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공법은 한번 잘 이해해 놓으시게 되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 공법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예, 학습 목표는 저렇게 잡아놨습니다. 우리 56회에 보시게 되면 제1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차시였죠.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그리고 내용,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6페이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립 기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책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예. 그 표시는 돼 있으신데.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한 200개 정도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남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광시군에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 나갈 것인지 그 이용 방향을 정하는 것을 국토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토지이용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다산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평내 호평까지는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곳으로서 다양한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시가지를 현재 조성하게 되며 우리 조합면 같은 경우는 현재 팔당댐이 인접한 동네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는 농림지역 그리고 팔당댐 주변이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마산은 남양주의 시립공원으로 지정돼야 되는데 아직 군립공원이라 하던데요. 그 명칭부 또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공원이라 하면 되지 남양주가 아직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건 천천히 고치도록 하고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의 행정관할 구역의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장 만들기 위한 테크노밸리 용지로 사용할 것인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국토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국토계획 중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토지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이 설정되고 이제 남양주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으로써 도시기능 제대로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한때 서강대 부지로 물망이 올랐던 양정지구의 땅을 공업용지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저 일주일에 한 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 그런 개발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인구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 남양주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남양주의 인구가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진접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양주 인구가 남양주 군이라 불리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엔 군이었습니다. 군이 시로 등극하고 지금 인구가 70만이라고 하면 대단한 도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군이라 불렸을 때 이 남양주의 미래를 전망하고 땅을 좀 구입해 놓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호텔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아마 이 남양주 인구는 아마 10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점점 성장 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관심들을 가질만 하고 우리가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아는가 싶습니다. 나중에 급매물 나오게 된다고 하면 괜찮다 싶으면 직접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중개 알선하러 끝내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남양주의 인구가 만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면 남양주 전체 면적이 100이었을 때 저 10만 명을 위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조성하게 된다면 전체 면적 중에 20% 정도만 도시적으로 개발하여 주상공록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비도시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놓고 저 인구가 한 50만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남양 전체 행정관할구역 면적 중에 35%에서 40%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남양주의 2030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지금 70만에서 100만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 전체 행정관할구역을 북부와 남부 그리고 동부권으로 각각 묶어놓고 있는데 현재 남부권과 북부권에서는 한 30만 정도씩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권과 관련되어서는 조합문 쪽은 어떻게든 개발 못합니다. 화도 쪽인지 화도 쪽이죠. 이게 여기가 아 보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 화도 쪽으로 해서 아마 제2 외곽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인구 30만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평내 우편 같은 이런 도시 지역을 두 곳, 세 곳 이상 정도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어디 땅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이쪽이 괜찮다는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70만에서 80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인구 10만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평내 호평지구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이쪽을 만들겠다고 미리 예정해놓고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실제 이곳을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국토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구속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를 계획 제안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계획 제안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하면 얘는 유효인데 위법하고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하면 얘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합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하게 된다면 그 규제는 위법 부당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대상이 못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만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 제안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
규제에 가할 수 있는 내용은 총 6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합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구성원은 모두 어느 정도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손실보상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이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시가 인구 50만에서 60만, 70만 되었다고 하면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활권이 도심 한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생활권을 통합하여 남양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생활권마다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양시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이 남양시를 가장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지하철 노선을 연장시켜 다양한 생활권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일 겁니다. 특별히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의 도심 그리고 시청이나 다양한 관광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 다산 신도시에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교통망을 여러 생활권에 걸쳐 조성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아마 지하철 8호선과 4호선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남양시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하나 세울 수 있죠. 그걸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한정된 예산으로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고, 이렇게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코자 결정 고시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남양시를 성장 발전시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남양주를 책임지는 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위반 사항 중에 KTX 운행과 관련되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KTX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럴 때 저 평내 우평에 KTX 정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차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KTX를 뭐 강원도 10개 그리고 경기도에 10개 만들어 놓게 되면 걔는 KTX가 아니라 지하철 수준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고요. 광역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있어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인 위반권자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다만 저 예외적 위반권자는 예외적인 자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볼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엔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저 외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도지사 위반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를 각각 보게 되었을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특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통상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시장 군수가 했다고 하면 상급관청인 도지사에게 결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법령상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대도시장이라고 그 대도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에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완화시키고 있습니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옆 동네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시진핑께서 황제 등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중국 쪽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는 게 이번 정권의 목표이고, 특별히 분배와 관련된 기능을 좀 더 강조시키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결정권이 없었던 시장 군수의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요것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산, 신도시를 다산지구라 표현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진접지구, 진건지구라는 곳 각각 들어본 적 있으신데, 그 진접지구 등이 바로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뭐 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게 되면 3년 이내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도 아직 진접이나 진건 가본 적이 없지만 아마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다양한 상업 지역이 조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나 도로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충분히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가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평내지구라도 호평지구라도, 그러면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고 결정되었다고 하면 사업 착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계획 수립 실효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실효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미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단위로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단위로 수립한다?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남양주시라고 하는 특광시군이 있다고 하면 저 특광시군 중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하나 지정하는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행정관할구역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남양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아우르는 좀 더 높은 시장 군수가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 남양주시가 넓습니까? 지구가 넓습니까? 남양주시가.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시장 군수도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반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종전에 농림지역에 결정한 땅을 도시적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종전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남양주를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만들게 되었다면 어디에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디에 인터체인지 내는 게 좋은지 조사 측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사 측량 작업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남양주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모시키게 됩니다. 여기 남양주시는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시장님이 중학교부터 기숙학교제를 시행하시게 된다면 아마 노원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드리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거의 못 봅니다. 그거보다는 하여튼 근데 여기 남양주시는 제가 돌아다니면 저희 학원 근무를 하더라도 학생들 진짜 많더라고요. 도시가 생동차고 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 또는 학생층의 주류라고 하면 그들과 관련된 도시 정책 발전을 방안하는 것이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중에 교육비 좀 덜 들고 그냥 기숙사 하나 학교마다 기숙사 만들어 놓고 그냥 공부시키는 게 예. 학생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성장 발전을 그런 교육 도시로 좀 이끌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경기도의 거점 도시로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의 성격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왜 집행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는 일반 국민의 참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 권력은 대통령의 남양주시장에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예,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 덕분에 참 좋은 걸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공청회와 공람 절차. 공청회는 공법 전반에 걸쳐 딱 세 군데에서만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에 다닌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 공람 절차를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람 절차는 새로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하고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는데 우리 열람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며칠? 14일입니다. 딱 두 군데에서만 30일 이상을 두게 되는데 그 30일은 도정법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거쳐야 되거든요.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그제서야 입안할 수 있고요. 저 입안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할만한지 결정 짓기 위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국립공원이 있다고 하면 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공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로나 또는 터널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의견 표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한강에 다리 하나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한강을 막기 위한 댐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저 한강은 환경부와 관련된 공간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찬성 반대 입장 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에서도 공군 비행기가 막 운행하더라고요. 아마 남양주에도 제가 모르지만 고도지구나 또는 항공구역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항공구역에 만약 50층이나 100층짜리 고층 빌딩 만들게 된다면 비행기가 긴급한 상황 시에 고도를 낮췄을 때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행구역에 있어서는 초고층 건물은 함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항공구역과 관련된 관할 건축은 공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이라고 하면 한림성장, 논밭이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 되고 그곳에 도로를 만들거나 그곳에 터널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중앙 관계 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절차를 거치며 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장관님은 여성분이신데 국회의원이시거든요.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있죠.
협의 절차 왜 거치는지, 심의 절차 왜 거치는지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도의사, 대도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얘들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이반과 관련된 사전 절차이고 협의 심의는 결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인데 얘들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최대라고 하면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되게 되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로 끝납니다. 여기 일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차이난다. 제발 차이난다 해주십시오. 끝에 끝나는 게 시장 군수로 여기 끝에 끝나는 것은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와 일반권자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거치는 사전 절차이지 결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 못하거든요. 이러한 절차는 누가? 입안권자가 진행하게 되고요.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결정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시험에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공납 절차 거쳐야 된다. 결정권자가 진행하는 것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만 입안권자가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 진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에 30년 거주한다 할지라도 남양주 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못 된다고 하면 이 남양주에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이러한 행정청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경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제한 제도를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여기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비행정청이 제발 뭐 해달라 부탁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총 몇 개? 6개였습니다. 그 6개 중에 남양주의 성장 발전에 꼭 필요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도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저 농림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달라. 입안 제한하면 속이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일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무리이죠. 기지산대라고 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입안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로 기억해주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우리 남양주의 도로 또는 학교 하나 만들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와 그리고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 예정지 알고 계시죠? 들으만 받고, 예. 하여튼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대기업이 입점해 주게 된다고 하면 1차, 2차 밴드가 함께 이동함으로써 아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양정 쪽에 서강대 예정 부지에다가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게 된다면 아마 인구 80, 90, 100만 넘어가는 게 좀 더 소홀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사업은 모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겁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저 4가지만큼은 주민이 직접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역 변경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동의 요건과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되어서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루어지기 때문에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3대 3가지 있습니다. 예, 3가지죠. 그에 필요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 받은 때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건 나중에 해 넣으십니다. 그리고 45일과 1회 30일이라는 말 한번 기억해 주신다면 진짜 좋으시고요. 예.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반 제한이라는 건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위반과 결정은 오직 행정처만 하게 되는데 남양주시 발전시킬 때 남양주시장이나 경기도지사보다 이 남양주에 30년, 40년 거주하셨다고 하면 이 남양주에 뭔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주민이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 시민이 직접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취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말로만 새로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을 알려주게 되면 어디에 뭐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크노밸리 위치가 어딘지 여기에 모르신 분도 꽤 많으신데 그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게 어디에 개발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위반하는 자이고요.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A지점부터 B지점까지 도로 하나 만들자고 한 분은 남양주 시장이시고 구리로 하겠습니다. 구리 시장이시고 저 구리시에서 도로 새로 만들겠다고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면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구리시장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구리시장이. 그래서 지원금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구리시장 위반권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형 도면이 작성된 이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표기하게 되면 고시하는 자는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시를 도지사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위반권자가 하게 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위반권자와 결정권자 누구인지 구분해 주시고 위반권자가 어떤 절차 진행하는지 결정권자가 어떤 절차 진행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약속하시길 위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였던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도 작성은 위반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 도시관리계획이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죠. 기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여튼 초일 불산입입니다. 생일과 0시부터 계약이 진행되게 된다면 그때는 초일 산입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계획이 새로 확정지는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다음날 효력 발생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 시차를 이용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큼은 특이하게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이다? 고시 한날. 다음 날에 말쓰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 효력 관계와 관련되어 기득권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 좀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3, 4월달만 잘 보내시게 되면 공법은 쉬워지시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 처음 들은 게 견디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견디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3, 4월만 견디십시오. 56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56페이지 찾으셨죠? 1번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1. 관할 구역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시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의사는 제주도지사를 말하는데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장, 군수.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려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였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특광 시군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 5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직접 추천하시고 요청 추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는 1, 2, 3 세 가지 나오는데 1번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지사 위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지사 위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위반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자기보다 나 같은 사람이 결정하면 서운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다만 도에 속한 시장이 우리 남양주시만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남양주시장이 되게 된다면 내가 독립지역에 땅을 살았다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으로 중심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남양주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되시고 나면 저를 좀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지하철만 하나 연장해 놓으면 땅값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장은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구리시장은 할 만한 자리 아니죠. 구리시장은 이제 별볼이 없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 군에서는 구리시와 제발 통합하자고 사정사정 했는데 그 당시에 구리시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서울시와 통합하지 시골과는 통합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장은 별 볼이 없고 왜? 결정권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기 때문에 좀 별 볼이 없고 남양시에서는 남양시장이 직접 결정권자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놓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추천했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확인되시죠?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포함된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찾으셨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입니다. 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까지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끝에 보시게 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용도 지구에 따른부터 규모 등의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용도 지구에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래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해놓으시면 얘가 행위 제한입니다. 다만 이 행위 제한은 오늘 우리 진도를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대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해주실 것이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별표 하나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별표하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하면 별표해놓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주민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 함께 보셨고, 그리고 저차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시는 게 이쪽에 일이 되게 됩니다. 잠깐 교재 보십니다. 59페이지 찾으셨죠? 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위에 바로 밑에 파란 하늘색 바크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찾았습니까? 도래 요원입니다. 1호 기반설에 관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용도 지구 바로 지산대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처리 절차 사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회 30일 범위 내 연장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로 3번 비용 부담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가로 해놓습니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까지만 주놓습니다. 하나 약속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90% 이상의 표현은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전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취지가 있다고 하면 걔들 대부분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간혹 10%의 예외로서 어떨 때 전부만 사용해야 맞는 게 있고요, 어떤 때 일부만 사용해야 맞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반복하여 나가시면서 각인해 주시는 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얘가 시험에 나오는 몇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만 몇 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 쓰게 되면 당연히 맞다라고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는데, 기지산대라고 하는 4개 해결되시겠습니까? 기지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한 5분만 더 하시면 끝납니다. 원래는 지금 빨리 끝내들고 싶은데 하던 게 있다 보니까 5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가끔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거나 테크노밸리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대지를 마련하고 산업단지나 또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 만들게 되었을 때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용지에 접한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곳에 1000세대,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 도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로 확장할 필요 있거든요. 저 도로 확장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 확장과 관련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입안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 기초조사만 한 3억 정도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된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람 절차부터 협의 심의까지 하게 된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 2년 6개월 동안 모든 비용을 주민, 개개인이 비용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불가할 것 같은데요. 저 주민 입안 제한 잘못했다가 아마 길거리에 거짓고라고 나와 계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민 입안 제한은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요. 보통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입안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네 어르신, 특히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막걸리 쫙 돌리면서 우리 동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왕복 2차선 도로는 안 된다.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네 육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니까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뭐 대통령에게 탄원해야 된다면서 서류를 딱 돌리거든요. 그때 서명날이 나게 되면 해당 용지의 토지 소유자도 동의하게 되죠. 예, 그게 입안 제한과 관련된 첫 번째 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반설 시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지역 발전,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서류 쫙 돌리면 동의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가끔 써주시는 거 필요하시죠? 그냥 하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동의 절차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 예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는데 만약 시가가 평당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받을 수 있는 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초 알려주는 가격은 한 35만 원 정도의 토지 강제 수용 당할 것이니 내가 38만 원, 40만 원 줄 테니 빨리 서류에 서명하라고 전화 연락을 열심히 합니다. 한 달 정도 계기시면 그때 10만 원 오릅니다. 석 달 정도 지나서 하시면 그때는 한 시가의 70%까지 올라가시거든요. 대신 70%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토지 강제 수용하게 되면 보통 그 평당 100만 원짜리라면 70만 원에 수용 당하거든요. 대신 최초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 땅은 뭐 40만 원에 받겠다고 하시면 그런 분 걸리면 이분은 땡큐입니다. 시행자 때 원래 살려고 하면 평당 100 줘야 되거든요. 괜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설령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내 땅 강제 수용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입안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저 입안 제한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토지 전문가입니다. 당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으시죠. 나는 당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면적 요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45일. 그리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안 제한이 우리 공법에서는 얘를 포함해서 총 3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과 정비계획과 관련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군데 나오는데 지금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는 나중에 문제 풀어가거나 또는 요약집 단계에서 한번 해나가셔야 되지, 한 번에 세 개를 다 비교하시면 멘붕 오시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입안 제한이 총 공법에 몇 군데 있다? 3개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자료로 한번 비교하게 될 겁니다. 주민 입안 제한 여기까지 하시면 괜찮으신데, 좀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만 중개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자격증만 따도 지금 감사할 뿐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